청와대가 5월 10일 기점으로 전면 개방되면서 청와대 관람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네요. 근데 청와대를 어떤 식으로 관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4월 30일 0시의 기준으로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자가 11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청와대 개방 관람 신청 서비스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100만 명이 몰렸다는 거죠. 청와대 관람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방 관람 신청 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5월 21일까지는 이벤트 기간이고 22일부터는 별도 추후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22일부터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첨을 통해 관람이 허용되면 신청 당일 경복궁역으로 가면 됩니다. 경복궁 동문 주차장에서 청와대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면 되죠. 관람 추천 경로 A코스는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영빈문에서 출발해 영빈관을 돌아 대정원과 소정원 사이를 지나 대통령 관저와 상춘제 사이를 돌아 춘추관을 통해 빠져나오는 코스죠. 추천 경로 B코스는 영풍문인 정문을 통해 녹지원을 지나 상춘제를 지나고 대통령 관저를 지나 소정원과 청와대 본관을 지난 후 영빈관을 통해 영빈문으로 빠져나가는 코스죠. 추천 경로 C코스는 A코스를 거꾸로 가는 건데요. 춘추관을 통해 들어가 영빈문으로 빠져나오는 코스죠. 저는 B코스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문인 영풍문으로 들어가면 눈앞에 청와대 본관이 보이지만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오른편에 콘크리트 건물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여민관으로 대통령 관련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던 곳이죠. 주로 비서관들이 업무를 보던 장소로 1관은 2004년, 2관은 1969년, 3관은 1972년에 지어졌죠. 1관에는 대통령 간이 집무실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데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이 너무 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재인 전임 대통령 시절 대통령 간이 집무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8년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는 뜻으로 위민관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문재인 전임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여민관으로 이름을 바꿨죠. 아참, 오른쪽만 보시면 안 돼요. 왼쪽을 보시면 엄청 조경이 잘 된 정원이 있을 겁니다. 바로 녹지원인데요. 녹지원은 야외 행사장입니다. 본관 앞 대정원은 국가적인 귀빈을 맞는 행사에 쓰인다면 녹지원은 대중적인 행사에 주로 사용하는 장소로 어린이나 어르신, 장애인, 초청 행사 등 국민을 초청하는 행사가 대부분 여기서 치러졌죠. 1995년에는 열린음악회가 이곳에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재배된 보리와 밀과 메밀로 만든 차를 문재인 전임 대통령 시절 전국 119 상황실에 선물하기도 했죠. 여기 조경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이드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각도로만 촬영할 수 있게 했다면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니 포토존에서 마음껏 촬영도 하시고 멋진 사진을 담아 SNS에 올려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여민관과 녹지원을 돌아가면 오른쪽에 기와 지붕이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춘추관인데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상주하는 장소죠. 과거에는 춘추관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던 장소로 언론사 취재 열기의 현장이기도 하죠.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상춘제입니다. 상춘제는 일제강점기 때 20평 규모의 매화실이라는 이름의 조선 총독부 별관 건물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상춘실로 이름을 바꿔 사용했고 1983년 전통 한옥 양식으로 다시 지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죠.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 회의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주로 여야당 대표를 초대하거나 기업인들을 불러 함께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죠. 이제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대통령 관저가 있는 장소죠.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본체, 접견 공간인 별채, 뜰과 사랑채로 이루어졌죠. 박근혜 정부 시절 내실에 침실, 서재, 피트니스룸, 소식당, 한실, 파우더룸 등을 만들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전추, 김만복 씨가 거주했다고 알려졌죠. 외실에는 경호실, 조리실, 대식당, 접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뒤편에는 통일신라 불상이 있는데요. 경주 방영대자 석조 열애좌상으로 원래 경주에 있던 불상인데 일제가 약탈해서 조선 총독부 총독 관저에 둔 것을 광복 이후 그대로 둔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를 지나 청와대 본관으로 향하면 청와대 구본관터라는 비석이 하나 보이고 한자로 된 비석도 보일 거예요. 수궁터라고 불리는 곳인데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이 있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여기를 허물고 총독관사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총독관사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한 것이 청와대의 시작이죠. 구본관은 1993년 철거됐고 그 터를 옛 지형대로 복원하면서 수궁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자로 된 비석은 천하제일복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노태우 시절 청와대 공사를 하다 발견된 것으로 청와대 수궁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당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죠. 수궁터 구경 잘 했나요? 이제 청와대 본관입니다. 청와대 본관 1층은 영부인의 집무실과 접견실, 무궁화실, 인왕실이 있고 1층 별채에는 충무실과 세종실이 있죠. 2층은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백악실, 집현실이 있죠. 본관 앞마당에는 대정원과 소정원이 있는데요. 국빈 환영식을 대부분 여기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본관이 완공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요. 대통령 집무실은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지만 출입구부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넓이가 약 1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인데요. 천장의 높이도 3m나 된다고 하니 그 위용은 어마어마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운동을 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너무 넓어서 사실 대통령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관 집무실은 주로 행사용으로 사용되고 사진 촬영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벌써 B코스의 마지막 코스인 영빈관 구경할 차례네요. 영빈관은 현대식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죠. 1970년대 대규모 회의와 외국 국빈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청와대 내에 만찬이나 연회 등 행사를 치를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 영빈관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소가 청와대 내에 없기 때문에 행사는 영빈관에서 하고 외빈들은 주로 시내 호텔에서 투숙하죠. 겉모습은 경복궁 경회로를 닮았지만 내부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 건축 양식을 따라하면서 부조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1층 대접견실은 외국 국빈의 접견 행사가 치러진 곳으로 만찬 행사 시 음악과 무용 공연이 있었죠. 2층은 대규모 오찬 및 만찬 행사 장소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월계수 문양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영빈관까지 관람했다면 이제 영빈문을 통해 빠져나가면 B코스 관람은 끝인데요.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직 산책로가 남아있으니까요. 본관과 관저 뒤쪽에는 2개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바깥쪽 능선 이름은 성광로인데요. 외곽 순환로인 셈이죠. 능선 안쪽에 있는 이름은 기마로인데요. 말을 타고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후반 일본식 군복 차림으로 경내에서 말 타는 사진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또 인왕산 등산로와 함께 한다면 멋진 청와대 관람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와대 주변에 구경할 곳이 많은데요. 소개시켜줄 곳은 칠궁과 무궁화 동산이죠. 칠궁은 조선의 왕들을 낳은 친어머니이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장소인데요. 원래 한양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영조대왕이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 육상궁을 건립한 후 7개의 궁이 됐다고 해서 칠궁인데 장희빈 위패도 여기에 있죠. 청와대 주변에 가볼 만한 곳으로 무궁화 동산이 있는데요. 원래 이 장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장소인 궁정동 안가가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 안전가옥을 헐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무궁화 동산이 됐죠. 아직 청와대 내부까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청와대 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청와대 관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의 청와대 관람 어떠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